예, 박수민 의원입니다. 법 개정 내용은 단순한데 함의가 무거워서 이 실제 무제한 토론에서 고군분투해 주셨던 선배 동료 의원님들 사진을 좀 모아봤습니다.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왜 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것이 하루밖에 지연이 안 되는데 왜 하느냐 하는데 막상 사진으로 모아놓고 보니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봤던 알퐁스 토테의 마지막 수업 그게 떠올랐습니다. 프란츠라는 프랑스 학생이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갔는데 그날은 매우 엄숙했고 선생님이 달랐다. 알고 보니 알자스 로렌 지방이 독일에 점령당하면서 프랑스어 모국어 수업이 마지막인 날 선생님이 남기신 명문장이 어떤 민족이 노예가 될 수는 있는데 모국어를 지킨다면 감옥을 탈출하는 열쇠를 지닌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저희가 필리버스터는 앞으로 많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한다 하더라도 좀 짧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저희가 민주주의가 봉쇄되는 이 현실을 파쇄하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수업을 소환해 봤습니다. 법은 크게 6개 법안이 나왔는데 그중에 중요 내용은 민형배, 문금주, 문진서간 마지막에 나온 문진서간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런데 이게 또 마지막에 융복합이 돼서 최종 대안으로 올라왔는데요. 대안의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조항이 작동합니다. 교섭단체 대표 의원, 예를 들어 김병기 의원이 의사 정족수 충족, 이게 5분의 1입니다. 제적의원에. 그래서 60명이 차지 않았다. 이걸 채워달라고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본회의가 정회된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회의장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김병기 의원, 정청래 의원, 추미애 의원, 그 누가 됐던 지정해서 회의를 대신 지정할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하게 해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예, 무제한 토론의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오면 당연히 의장이 지정해서 시작하고 동시에 무제한 토론을 종결해달라는 3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적의원 5분의 1, 60명이 앉아있을 경우와 60명이 앉아있지 않을 경우 나누어서 보면 단순합니다. 60명이 앉아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24시간이 지난 후에 제적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요청하고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됐던 법안 표결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즉 60명이 항상 앉아있어야 된다. 이 말 뜻이죠. 60명이 앉아있지 않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예를 들어 김병기 의원이 의사정족수를 채워달라, 60명을 채워달라 요청하고 국회의장은 회의를 정회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때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24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180명이 모여서 해제 의결을 하고 무제한 토론 해제 의결을 하고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안의 시뮬레이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셨겠지만 60명이 앉아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도록 필리버스터를 고문하는 필리버스터 고문법, 결국 모든 국회의원들을 괴롭혀서 특히 저희 국민의힘을 타겟으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야당을 괴롭혀서 필리버스터를 축소시키고 약화시켜 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는 무엇인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한번 상기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벌써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민주주의 안전장치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주의와 민주주의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의 의견, 권력자의 의견만 따라가다가 사회가 균형을 잃고 좌초하는 것이 전체주의의 숙명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소수의 의견이 결국 커지고 그것이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발전해 간다. 이 원리입니다. 저는 자동차의 악셀과 브레이크로 이해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없는 민주주의는
악셀만 있는 민주주의고 결국 폭주하게 될 것이고 전체주의의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로마 때부터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폭압적인 법안이 통과될 때 시작됐습니다. 밤새워 의회에서 토론을 했다고 하고요. 그 전통은 당연히 이어져서 현대 문명 국가에는 다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있고요. 제가 의결 정족수 등 체크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처럼 100명으로 해제할 수 있다, 3분의 2 찬성으로 종결한다, 또 60표로 종결한다, 좀 그런 부분은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과반 찬성 투표로 종결하고요. 그러나 필리버스터 제도는 명백히 살아있고 60명이 채우는 것이 옳은가?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정말 존중했던 나라고 민주화를 해냈는데 재헌 국회부터 필리버스터 규정이 있었습니다. 단 한 차례 필리버스터가 폐지됐던 때가 있는데 엄혹한 유신 독재 체제였습니다. 1973년인데요. 지금 1973년에서 50년이 넘게 지났는데 저희는 50년 전에 민주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괴롭히는 법을 마주 대하고 있고요. 최근에 필리버스터는 국회 선진화법에서 동물국회의 물리적 방해, 이것을 필버 시대의 논리적 방해로 전환하면서 2012년에 되살아났고 이번에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가장 큰 논리는 당신들이 필리버스터를 제안해놓고 다 떠나지 않느냐, 본회의장에 앉아있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헛갈리실 텐데요. 이 필리버스터를 직접 해보신 의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고독한 투쟁이고 의사결정,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소수당의 장치이지 가급적 많은 수를 모아놓고 설득하고 대중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 의한 고독한 투쟁이고 의석은 비어있어도 된다. 비어있는 것이 오히려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숫자를 그 다음에 한번 조사해 봤는데 새벽에도 놀랍게도 이 실시간으로 또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몇천 명이 보고 계십니다. 수백 명이 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60명이 앉아있는 거, 그것은 야당의 참여 의지를 꺾으려는 나쁜 속셈이죠. 예, 그거는 나쁜 속셈이고 수천 명, 수백 명의 국민이 항시 동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것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다수당을 고민하게 만드는 견제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말을 했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 2016년 필리버스터가 재부활했을 때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성숙한 민주주의 토론의 방, 무제한 토론이 국민들의 바람과 갈증을 충족시키는 좋은 장이 되고 있다. 외로운 사투를 이어나갈 것. 민주당 당시 윤재관 부대변 등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필리버스터의 전통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추앙하고 숭상하는 정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헌식잔처럼 괴롭힌다는 게 충격적이고 참담한데요. 당시에 김준현 의원 체포 동의안이 있었는데 5시간 넘게 김대중 의원이 하면서 회기가 넘어가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합니다. 근래의 사례는 저희 동료 의원 김재석 의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최혜병 특검이 작년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때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미처 몰랐던 내용들을 파악해서 나는 기권으로 의견을 바꿨다. 반대였던가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근데 민주당은 왜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방해하려고 하느냐? 결국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악법들, 이것들을 방해 없이 순조롭게 통과시키기 위한 장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의석수도 지금 190석 가까이 지휘하면서 이제 소수당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주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혜를 발휘해서 60명 자리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몇 시간이라도 끌어가던 뭐 하던 또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대안의 내용으로는 아직은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제한된 여건 속에서 이걸 또 끌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려보고요. 민주당도 이것을 너무 졸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스스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저희의 스탠스를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한 말이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민주정에서의 다수는 단일한 왕권보다 더 잔인한 억압을 소수에게 가할 수 있다. 야, 정말 소수당의 입까지 막는 이 현실을 참 제가 경제사회 구조개혁하러 국회 왔는데 이런 상황까지 당하는 것이 참 참담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다시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 예,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희가 최선 다해서 지혜 짜서 저희의 마지막 저항의 수단, 그리고 저희가 아니죠. 국민을 위한 저항의 수단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히 박수 주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